여러분, 혹시 이런 일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잘 펴지지 않거나 한두 걸음 걷다가 아이고 하며 무릎을 부여잡은 적,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더 악화시키는 식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과일이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특정 과일을 매일 챙겨 먹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예방을 위해 변비 해소나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아침마다 주스로 갈아 마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과일들이 오히려 관절을 녹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건강 챙기려다 관절을 망치고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입니다. 올해로 82살, 정형외과 전문의로 50년 가까이 관절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관절염, 퇴행성 연골 손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만나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관절을 지키고 오래오래 잘 걸으시길 바라는 마음. 단지 무릎만이 아닙니다. 손가락, 고관절, 발목까지. 이 모든 관절은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섭취한 특정 과일이 관절 연골을 닳게 하고 염증을 키우고 심한 경우엔 통풍 발작까지 일으키는 걸 본 순간 이걸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더군요. 이 이야기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좋다는 이야기만 믿고 무조건 따라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환자 진료하면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건강식 아니에요? TV에서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무릎이 더 아파지죠? 과일은 건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특히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노년층이라면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관절을 약하게 만드는 과일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게다가 이 과일들 그 자체도 문제지만 특정한 조합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잘못된 궁합이 우리 몸 안에서 관절을 갉아먹는 셈이지요. 난 운동도 하는데 왜 무릎이 더 아프지? 아침에 일어나면 왜 손가락이 더 굳을까? 과일이 몸에 좋은데 왜 나는 먹고 나면 발이 붓지? 이런 궁금증 있으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관절 환자들과 함께하며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 실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부을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걷고 뛰고 등산을 다니시고 어떤 분은 무릎이 아파 방 안에만 계십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음식, 그 중에서도 과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의 식단을 살펴보며 어떤 과일이 관절을 약하게 만드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주의가 필요한 과일이 3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몽, 파인애플, 자두입니다. 첫 번째, 자몽입니다. 자몽은 보기엔 예쁘고 맛도 상큼하고 혈압이나 혈당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자몽은 우리 몸속에서 약의 작용을 바꿔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액순환약을 드시는 분들이 자몽을 같이 먹으면 약이 너무 많이 흡수되거나 반대로 작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그 염증은 관절로 가서 붓고 아프게 만듭니다. 무릎, 손가락, 발가락이 붓고 욱신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몽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단맛이 강하면서도 산성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산성이 높다는 말은 먹고 나면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관절 주변은 본래부터 염증에 약한 부위입니다. 파인애플을 자주 먹으면 관절 주위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그 상처가 낫지 않으면서 계속 붓고 아프게 됩니다. 특히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은 한번 닳기 시작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인애플 속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나 장에는 좋을 수 있어도 관절 조직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23쪽 이상을 매일 먹는다면 관절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두입니다. 자두는 당도가 높고 과일 중에서도 과당이라는 단맛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우리 몸속 요산이라는 물질을 늘리게 되는데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통풍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통풍은 관절 안에 바늘 같은 결정이 생겨 관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자두를 많이 먹으면 이런 결정이 무릎, 발가락, 발뒤꿈치에 쌓여 걷지도 못할 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법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 먹지 말고 식후 12시간이 지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산성 과일을 먹으면 위도 자극받고 관절에도 더 부담이 갑니다. 두 번째는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몽은 하루 반 개 이내로, 파인애플은 하루 2쪽 이하, 자두는 하루 12개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절은 당과 산에 민감해서 많이 먹을수록 손상이 쌓입니다. 세 번째는 조합을 바꾸는 것입니다. 산성 과일은 단독으로 먹지 말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삶은 달걀이나 두유와 함께 먹으면 몸속 산성도를 중화시켜 관절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 반 개를 먹을 때 두유 한 잔과 함께 먹으면 위와 관절 모두 부담이 적습니다. 파인애플을 드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한 조각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즙보다는 통째로 씹는 것입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와 혈당과 염증 수치를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껍질째 씹어서 먹으면 섬유질 덕분에 당 흡수가 느려지고 관절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관절에 좋은 과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무화과, 아보카도, 블루베리, 멜론은 산도가 낮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과일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 과일만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먹다 보면 어떤 과일이 내 몸에 안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다른 과일을 한 가지씩만 조금씩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약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이 덜 붓고 손가락이 굳는 느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드시는 과일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은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한다 해도 몇 가지 실수를 반복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았던 실수 중 하나는 과일을 너무 차갑게 먹는 것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자몽이나 파인애플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찬 음식은 위뿐 아니라 관절에도 자극을 줍니다.
관절 주변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상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식사 전후에 물이나 커피와 함께 과일을 먹는 경우입니다. 과일 자체도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커피처럼 산 성분이 많은 음료를 함께 마시면 소화기관이 부담을 느끼고 그 반응이 결국 관절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껍질째 먹을 때 농약,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합니다. 요즘은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해서 포도나 자두, 사과 등을 껍질째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씻지 않으면 남아있는 농약이 체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절이 자주 붓고 열이 나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에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23번 헹구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많다고 과일만 먹는 식사로 하루를 때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식이섬유는 분명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단백질이나 지방 없이 과일만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하게 되고 그때마다 관절 안의 조직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더 쉽게 생기고 기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 과일 외에도 칼슘 보충제를 과일즙과 함께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흡수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일부 과일은 칼슘과 상극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몽이나 오렌지와 같은 산성 과일은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은 따뜻한 우유나 두유 등과 함께 식후에 따로 복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은 자두나 포도, 건과일처럼 당이 많고 발효되기 쉬운 과일을 드실 경우 소화기관에 가스가 차면서 복부가 압박되고 허리나 고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시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소량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관절 통증이 없던 분이라도 관절 주변이 간질간질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잘못된 과일 섭취를 반복하면 단 며칠 사이에도 관절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78세 박정순 여사님, 무릎이 붓고 걷는 게 불편하다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연골 사이 간격이 많이 줄어 있더군요. 식습관을 여쭤보니 매일 점심마다 파인애플과 오렌지를 함께 갈아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조합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와 함께 산성과일 섭취를 일주일간 중단하도록 권했습니다. 대신 무화과와 삶은 달걀을 곁들이도록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2세 유영태 어르신은 발가락 관절이 벌겋게 부어 통증이 심하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자녀가 보내준 자몽을 매일 공복에 드신 게 원인이었지요.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기 때문에 자몽의 간효소 억제 작용과 충돌하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타난 겁니다. 바로 자몽 섭취 중단을 안내하고 콜리친과 저용량 진통제를 함께 처방하였습니다. 서울 송파에 사는 75세 장화자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고 오므리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과일 주스를 갈 때 토마토, 자두, 감귤을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관절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합입니다. 저는 메토트렉세이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과일은 하루 한 종류씩만 섬유질과 함께 씹어 먹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해 드렸습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9세 오정순 어르신은 무릎이 계속 아파 주사 치료까지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녁마다 건포도와 망고를 함께 간식으로 드셨는데 이 두 과일 모두 당분과 퓨린이 높아 관절염 유발 가능성이 크지요.
저는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약과 함께 건포도를 줄이고 멜론이나 바나나 반개로 바꾸는 방법을 지도했습니다. 인천의 80세 윤정혜 여사님은 관절 보호 주사를 맞고도 호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자몽 주스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식습관이 있었고 자몽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약물 스케줄을 조정하고 자몽 대신 블루베리와 찐 고구마를 곁들이도록 바꾸었으며 이후 통증이 점차 줄어드는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관절이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선 식습관만 바꿔선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을 쓰는 습관, 쉬는 습관, 일상에서의 작은 자세 하나하나가 연골과 뼈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앉는 자세입니다. 등을 굽히고 오래 앉아 있으면 고관절과 무릎에 하중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방바닥에 양반다리 자세로 오래 앉는 경우 무릎 안쪽 연골이 눌려 퇴행이 빨라집니다. 가능하면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으며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기보다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실어 손을 무릎에 짚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이 방식이 습관이 되면 관절이 덜 닳고 균형 잡힌 하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수면 중 체위도 관절에 영향을 줍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쿠션을 끼우고 옆으로 자면 고관절과 허리에 부담이 덜 가고 특히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릎을 쭉 펴고 반듯하게 눕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다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수면 자세를 조절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주변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외출 시 무릎이나 손목이 찬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 슬리브나 얇은 보호대를 착용해주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하고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따뜻한 수건으로 10분 정도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관절 내부 순환이 좋아지고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35kg의 하중이 실립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가벼운 식사 조절과 걷기 운동만으로도 관절이 받는 압박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그 염증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연습을 해보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관절도 함께 안정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절센터에서 일하는 김태훈 교수는 노년층 관절염 환자에게 특정 과일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자몽이나 파인애플처럼 산이 강한 과일을 자주 먹으면 관절 안에 있는 조직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오래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몽, 파인애플, 자두와 같은 과일을 하루에 여러 개씩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몸에서는 관절을 붓게 만드는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는 6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성 과일을 자주 먹는 그룹에서 무릎과 발가락의 통증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부산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조은영 교수는 노인분들은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자몽 같은 과일은 약 성분과 부딪힐 수 있다며 식사 외에 따로 과일을 드실 땐 약 복용 시간과 간격을 띄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절센터에서 일하는 김태훈 교수는 노년층 관절염 환자에게 특정 과일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는 자몽이나 파인애플처럼 산이 강한 과일을 자주 먹으면 관절 안에 있는 조직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미 무릎이나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과일이 통증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 자료에서도 산이 강한 과일을 매일 먹은 사람들의 몸속에서는 관절을 붓게 만드는 물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6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비교해 보니 자몽, 파인애플, 자두를 일주일에 4회 이상 먹은 그룹은 관절 통증이나 붓기 증상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거나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자주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조은영 교수는 노인분들의 경우 몸속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자몽 같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잘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처럼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과일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 교수는 과일을 드시더라도 약을 먹고 최소 2~3시간은 띄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관절염 전문 병원에서는 산이 적고 단맛이 적은 과일을 선택해 조금씩 하루 한 가지 정도만 먹는 습관을 가장 권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새기셨다면 지금부터 식탁 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 있고 그걸 지켜내는 사람이 결국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건강도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장수의 길이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함께 걷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